불법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명 봉침 여목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4.15 총선 예비후보로 지금까지 39명이 등록을 마쳤고 많게는 50명 안팎의 금배지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야권 통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중견업체 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새만금의 전기차 생산 공장 착공에 나서 정부의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원이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봉침 시술의 아동 학대까지 수년간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여목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복지시설까지 폐쇄됐죠. 최근 국민청원에 자신의 무고함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스스로를 내 아이의 엄마라 칭하며 장문의 하소연을 적은 당사자는 여목사 이모 씨였습니다. 불법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이 씨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으니 대법원에서 선처를 받고 사회복지시설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저를 또 악마화하는 건지 도대체 저는 피해자인데 지금 어떻게 또 내주실 건지 그것도 걱정이. 국민청원 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가고 있지만 이 씨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좀 공개하도록 하고 이것이 억울한 것인지 또는 봐주기식 재판의 결과물인지를 검증을 오히려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총선을 앞둔 시점에 국민청원 제기로 연루 의혹을 받던 지역 정치인들이 다시 주목을 끌면서 당초 의도된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당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4.15)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지자는 앞서 보신 것처럼 모두 41명입니다. 현역 의원까지 합하면 50명 정도가 금 배지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나서고 있고 또 이번 총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창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4.15 총선까지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여당인 민주당의 당내 경선과 야권 현역 의원들이 나서는 본선입니다. 먼저 3월에 이뤄질 민주당 경선에 나선 입지자들을 역대 어느 총선보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 풍부합니다. 현 정권 핵심인 청와대 출신으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김구목 전 시민사회 비서관, 김의겸 전 대변인, 이원택 전 행정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장으로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이 나서 다양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원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선인 만큼 그간 확보한 권리당원을 활용한 조직 싸움과 당내 영향력이 경선의 판세를 가를 전망입니다. 4.15 총선 본선에서는 강력한 현역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 10개 선거구 중 8곳이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인데다 대다수가 각 당을 이끄는 리더급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부터 호남 중심의 야당이 없었다면 어려웠고 예산 전국 역시 자신들이 이끌어왔다며 전북에서의 다당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변화와 혁신입니다. 여성과 청년 예비 후보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정치 신인 역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혁신적인 또 개혁 성향이 있는 새로운 세대 그리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지역의 아픔을 같이 해온 이러한 지역 대표로의 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전북은 여당과 범야권 간의 1대1 대결이 불가피한 가운데 남은 기간 대통령의 지지율과 야권 통합 정도가 남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예비후보 적격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논란과 매각 이행 여부의 추가 소명을 요청하고 오는 20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앞서 투기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각하고 차액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최고의 상생이라고 극찬한 군산형 일자리의 청사진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에 이어 오늘은 5개 기업이 참여하는 새만금 전기차 컨소시엄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실현시킬 옛 GM 군산 공장이 전기차 생산 시설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공장을 인수한 명신과 함께 새만금 컨소시엄 기업들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 모터스, MPS 코리아 등 강소기업 5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임대용지 21만 제곱미터의 땅에 상반기 안에 첫 삽을 뜨고 연내 공장을 완공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30만에서 50만 대를 생산해서 군산이 10년쯤 후에는 10만의 일자리가 직간접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문성혁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군산이 도사 상생 모델로 도사가 함께하는 그런 좋은 미래 산업 일자리 모델로 가도록 제 온몸을 던져서. 군산형 일자리가 점점 현실화되는 가운데 관심은 이제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쏠리고 있습니다. 선정될 경우 투자 보조와 세제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 하에서 전기차 생산의 수순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산업부라든지 중소벤처부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명신에 이어 새만금 컨소시엄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약속대로 전폭적인 지원으로 화답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소의 유산을 일으키는 브루셀라가 완주 지역에서 발병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완주의 한 축사에서 소 36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돼 살처분됐으며 반경 500m 이내 농장에 대한 방역과 검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는 암소에게 유산을, 사람에게 발열과 두통 등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지난해에도 완주와 장수의 농가 4곳에서 74마리가 감염돼 살처분됐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에서 신종 폐렴 환자가 속출하면서 군산항도 경계 활동에 나섰습니다. 국립군산검역소는 지난해 군산항에 하루 평균 500명이 넘는 중국인이 들어왔다며 폐렴 의심 환자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설 명절 상차림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도내 제수용품 판매장 24곳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상차림에 평균 26만 4,580원이 소요돼 전년 대비 0.6%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와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등은 가격이 올랐지만 사과와 배, 단감 등 과일류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군산대학교를 방문해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한 여러 방안과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대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3D 프린팅 교육센터 등 미래형 학교 기업을 찾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 장관은 군산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대학 연구 능력을 산업에 전복하는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수렴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산업 현장 대표들은 전문 인력 양성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군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기차나 스마트 양식 분야는 신산업인 만큼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준비된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기계공학으로만 할 수 없는 분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만 한 사람들은 그 전기 전자를 잘 모르고 산 양식과 ICT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인력 양성이 별로 안 돼 있고. 군산대는 산업 구조 개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저희가 제때 양성을 해서 좋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배출을 하고 사업 결과 검증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야 지원되는 창업 지원금 시스템으로는 재정 능력이 없는 학생 창업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증서라는 거 하나 이제 업체한테 거래업체한테 주거나 아니면 지원 기관한테 줘서 학생들이 미리 그런 지원금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영세 기업들의 부족한 연구 개발 능력을 대학이 채워달라는 요구 등 간담회에서는 현장형 주문 사항이 쏟아져 관계자들이 진땀을 뺐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구조, 구급 활동에 제약이 따랐던 순창 지역에 소방서가 개설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35억 원을 들여 순창군 교성리에 지상 3층 규모의 소방서를 신설했으며 129명의 소방 공무원이 내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순창 지역 소방 서비스는 남원소방서가 대신했으며 출동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 전주 MBC 첫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방송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더 나은 2020, 더 좋은 전라북도를 핵심으로 하는 연중 기획이 시의적절하다며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뉴스와 프로그램으로 뒷받침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문화방송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며 전주 MBC 뉴스도 다시 예전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성과 현장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4년 만에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솔케미칼 전주 공장에서 전자제품 재료인 전극보호제 등을 제조하는 작업을 하다 2016년 당시 31살의 나이로 숨진 이모 씨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유독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주최한 무용대회에서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온 교수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대 이모 교수와 충남대 최모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국 무용대회 심사를 맡아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검찰청은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주민센터에 두고 간 성금을 훔쳐 달아났던 35살 A씨와 34살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앞에 익명의 기부자가 6천여만 원이 든 성금 상자를 놓고 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가 개화 풍력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인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동진강 일원은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으로 단지가 조성되면 겨울 철새들의 이동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작물 피해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화 풍력 발전 사업은 풍력 발전기 16기를 포함해 총 시설 용량 88메가와트 규모로 농지에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도시 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전주시와 전북경찰청은 노면 표시와 표지판을 교체하고 단속 카메라의 적발 기준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회계 운영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30곳에서 국가 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도입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